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그죠? 요거 다시 잠깐 한번 보세요. 취득의 모양이 크게 세 가지잖아 그죠? 원시, 성계, 의제가 있는데 원시 하면은 대표가 뭐였죠? 예? 이거 신축이죠. 신축. 성계는 뭐죠? 매매. 의제는 뭐라 했죠? 정축. 이건 정축이다 그죠? 그 매매 나오면은 따라 나오는 게 뭐죠? 교환, 또 현물 출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상소, 그리고 정여. 기부는 뭐 빼버리고 기부해도 되고 그죠? 그다음 여기 또 뭐 있었죠? 신축, 토지에 뭐가 있죠? 매립, 간척, 차량의 제조, 항공기 조립, 선박, 건조, 그리고 광어권, 어권은 출원, 그죠? 시효, 취득.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목 변경 나오죠? 하고 또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 주주. 몇 프로? 50% 초과 취득한 자. 그죠? 예. 지금 우리가 방금 조금 이거 했잖아.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취득의 모양입니다. 취득의 모양인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신축은 언제 취득했느냐? 매립간척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요거는 언제 취득한 거 이겁니다. 취득 시기. 우리 방금 이거죠. 매매 요거요. 예, 예. 그 대표가 이겁니다. 그죠? 실무에 가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거는 막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방금 한 거고 요거 예, 매매는 그죠? 개인 간의 매매는 언제라 했죠?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법인은 뭐죠?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그죠? 그리고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일 표시가 없으면 언제로 한다 그랬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요 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 그걸 뭐라 했죠? 연부취득. 연부는 언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집을 하나 지었다.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죠? 집을 하나 신축하면은. 예. 맞습니다. 사용 승인서. 예.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용해도 좋다. 그죠? 뭐 준공검사하고 같은 말인데, 내가 뜻은 같습니다. 뜻은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용 승인서. 알겠죠?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해놨습니다. 알겠죠?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88쪽. 그 88페이지 보면은 취득 시기가 나와 있죠. 그죠? 그 아래 보면은 유상승계 우리 방금 한 거고, 그 다음 이제 뒤로 가면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방금 했던 거. 신축은 언제를 한다 그랬죠? 사용 승인서. 그럼 찾아볼까요? 신축이 어디 있죠? 신축은 92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92페이지 제일 위에 1번, 그 92쪽에 1번 찾아보세요. 1번. 그 1번에 보면은 건축물 건축 나오잖아. 그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사용 승인서. 아, 요건 알았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5번 한번 보세요. 5번 보면은 매립 간척 나와 있죠. 요 매립이나 간척하면 언제냐? 요거는 공사, 준공, 인가일. 알겠죠? 예. 콜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줄 거 놓으세요. 공사, 준공, 인가일. 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그죠? 우리가 자동차나 기계를 만들거나 항공기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었다. 그죠? 요거는 제조, 조립, 건조, 요거는 보세요. 요런 경우에는 그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죠. 누가 납세 의무자죠? 예. 이 사람. 이 승계 취득자가 물건을 인도받은 날이거나 그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요 날이 취득이다. 알겠죠? 그래서 제조나 조립이나 건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임 없다. 승계 취득자가 그 물건을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 요게 어디 나와 있네 이러면은 거기 보면은 94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4번. 뭐 순서는 관계없잖아. 그죠? 94쪽이고 4번에 나와 있는 내용 그겁니다. 알겠죠? 그거 보면 차량, 기계, 항공기 및 건조하는 선박의 취득 나오죠. 그죠? 제조, 조립, 건조 등은 실수요자는 승계 취득자죠.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그죠? 그 다음에는 요거 있죠. 그죠? 시효 취득. 요거는 이제 출원, 요거는 우리 허가받은 날입니다. 시효 취득은 언제냐? 요거는 시효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 보고 줄거 놓으세요. 시효 취득에 보일 겁니다. 시효 취득. 그 시효 취득은 93쪽에 제일 위에 나와 있네요. 그죠? 93페이지 제일 위에 시효 취득 나오죠? 시효 완성일. 그죠? 시효 완성일이다. 그러면은, 자, 상속, 요건 언제일까요? 상속하고 정려. 상속은 상속 개시일. 사망일입니다. 정려는 계약일. 그렇죠. 요거는 계약일입니다. 정려는 계약일. 정려는 무슨 날? 계약일. 계약한 날입니다. 알겠죠? 상속은 사망일입니다. 그 사망일을 뭐라 하죠? 상속 개시일이라 합니다. 알겠죠? 상속 개시일. 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려는 언제다? 계약일입니다. 알았죠? 계약일. 그럼 이제 요 정축은 언제냐? 정축도 똑같습니다.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같고, 그럼 요거 있죠. 그죠? 지목 변경과 종류 변경, 요거는, 그죠? 요거는 사실상 그 변경됐거나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공부상과 사실상 중에서 빠른 날. 알겠죠? 예. 공부상에 변경된 날과 실제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이다. 알았죠? 빠른 날. 이거는 뭐 할 필요 없잖아. 그죠? 과점주주는 주식을 몇 프로 초과 취득한 날, 50% 초과 취득한 날. 다 되죠. 그죠? 출원은 이건 허가받은 날입니다. 허가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요거 외에 하나 나왔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었잖아. 그죠? 내가 1월 1일 날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에, 그죠? 7월 1일 날 환지가 됐습니다. 대지로. 요 땅을 내가 돌려받았다. 예? 내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 땅이 수용되고, 그죠? 수용되고 나서, 요 땅이 이제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원래 밭이 대지로 이제 바뀌면서 땅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수용되고 나서 돈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그 땅으로 돌려받는 경우 있잖아. 그죠? 요 돈으로 돌려받는 거는 뭐라 하죠? 보상금. 여기 수용 방식. 땅 돌려받는 건 뭐라 하죠? 환지 방식 하잖아. 환지. 근데 땅으로 돌려받았다. 그죠? 여기 환지입니다. 그죠? 환지. 요게 환지인데, 요 환지의 취득일이 언제냐 이겁니다. 환지. 대지로 내가 요 지목도 바뀌었고 지번도 바뀌겠죠. 그죠? 요 땅을 내가 돌려받았으면은 원래 땅 요걸 살 때는 1월 1일 날 샀었고 돌려받은 날은 7일 날 돌려받았다. 그죠? 요 환지는 그럼 7월 1일입니까? 1월 1일입니까? 예? 환지는? 그럼 자, 보유기간이 만약에 이걸 팔잖아. 그죠? 요걸 내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9월 1일 날 팔았다. 그럼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보유기간이 길면 좋습니까? 짧으면 좋습니까? 길면 좋죠. 그래서 이 환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요거는 요 날로 해줍니다. 요 날로. 환지되기 전. 알겠죠? 예. 그래서 요 환지의 취득일은 언제다? 1월 1일입니다. 그 1월 1일 우리는 환지가 되기 전, 그죠?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다. 알았죠? 여기 환지. 환지는 환지인 경우에는 우리한테 유리한 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 뜻과 관련없이 여기 환지, 여기 만약 수용이 됐으니까 요 날짜로 해줍니다. 원래 땅. 알겠죠? 예, 그걸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때 내가 요 받은 권리 면적보다 좀 더 받았다.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정환지. 알죠? 그죠? 요 증가된 부분은 언제 취득한 거죠? 요날 샀잖아. 요날 산 거 맞죠? 그죠? 초일은 산입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 날입니다. 7월 2일 날. 그죠? 요걸 뭐라고 부르죠? 환지 처분 공고일이라 이랍니다. 공고일의 뭐죠? 다음 날. 다시 시작.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요거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양도세가 또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니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환지는 시작. 환지 전 취득일. 정감이 있으면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요거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 그게 우리 교재에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92페이지에 그 2번에 나와 있는데, 2번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2번, 아래 이제 3번, 4번, 그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요게 취득시기다. 알겠죠? 취득시기. 예. 자, 다시 보세요. 신축과 정축은 언제죠? 사용 승인서, 매립간척안, 공사준공 인가일, 제조조리 건조 나오면 요거는 인도인이나 계약상 잔금 지급 중에서 빠른 날, 시효 취득은 시효 완성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년은 계약일. 알겠죠?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중에서 빠른 날. 그리고 환지는 언제죠? 환지 전 취득일. 정감이 있다. 정환지는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여기 취득일입니다. 취득시기. 알겠죠? 취득시기다. 자, 그럼 이제 요 취득이 끝나고, 그죠? 우리, 그만 취득일은 알았습니다. 요거 끝났다, 그죠? 취득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방금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예. 우리가 지금 취득세 하고 있잖아. 그죠? 취득세에서 제일 시험 기출 문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지금 했던 이거. 예? 예.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 1번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 2번이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대한 거. 아까 우리 과세표준은 뭐라 그랬죠? 과세표준. 신고가액이잖아. 그죠? 신고가액 최소치가 그걸 뭐라 그랬죠? 시가표준에. 국소원판장법은 뭐라 그러죠? 사과취득가. 요거 3개. 요거. 예?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득 이겁니다. 예?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내야 되죠? 60일 내에. 그죠? 취득세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되는데 60일 내에 만약에 세금 안 냈다. 요걸 안 내면은 뭐가 부과되죠? 가산세. 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개 나온다. 그죠? 요게 뭐죠? 무신고가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몇 프로? 10%. 부당은 몇 프로죠? 40%.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얼마? 0.03%. 그죠? 요게 취득세, 신고 납부.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죠? 만약에 상속,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을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그 기간이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알겠죠? 6개월입니다. 6개월. 그 상속인 중에 누구 한 명이 외국에 있으면은 그거는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알겠죠? 6개월. 외국에 있으면은 9개월이고, 그리고 요 60일이 지났습니다. 여기 이제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법으로 정한 날짜입니다. 그죠? 60일이 지났습니다. 요 60일이 지나고 1개월 내에
60일이 경과했습니다. 세금 안 냈습니다. 안 내고, 그죠? 이 1개월 요 사이에 신고 납부했답니다. 요 사이에 신고 납부하면은 50% 깎아주겠답니다. 자진 신고 납부하면은. 60일이 지나고 나서 한 달 내에, 알겠죠? 요 사이에 자진 신고 납부해주면은 요 가산세에서 50% 깎아주겠답니다. 에? 깎아준다. 요걸 우리는, 요게 법정 신고 기한이죠. 그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하면은, 요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주겠답니다. 50%를 면제해 주겠답니다. 그러나 조심할 거, 요 50% 감면해 주는, 이걸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요것만 50% 감면입니다. 무신고. 알겠죠? 그럼 몇 프로 내면 되죠? 10%. 10% 내면 됩니다. 요게, 다시 요것만 해당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알겠죠? 60일이 지납니다. 그죠? 여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한 달 내에 요 사이에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면은 요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그럼 요때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느냐? 신고만 하면은 50% 해주느냐? 이 말인데, 요거는 신고만 해도 관계없습니다. 납부 안 해도, 신고까지만 해도 50% 감면해 줍니다. 요거. 알았죠? 요게 취득세. 원칙.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다. 그죠? 안 내면 가산세 부과되고, 요게 한 달 나왔습니다. 1개월 가는 말하고, 1개월이 며칠이죠? 예? 1개월이 며칠이죠? 1개월은? 한 달. 한 달에 며칠이죠? 30입니까? 31도 있잖아. 29일도 있죠? 28도 있잖아. 그죠? 4개입니다. 4개. 이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에 60일 하는 거하고 한 달 하는 거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0일부터 한 달 하잖아. 그죠? 한 달 하면은 무조건 6월 9일입니다. 큰 달이든 적은 달이든. 이게 6월 10일부터 한 달 하잖아. 그죠? 그러면 7월 9일까지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게 만약에 한 달이 아니고 30일 돼버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날짜 계산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하루하루 따져야 되는 거고. 요거는 날짜 계산해야 되는, 이건 날짜 계산 없습니다. 한 달 하는 거는 무조건 큰 달이든 적은 달이든. 2월 달 커다지도 안 봅니다. 만약에 2월,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부터 한 달 하면 언제죠? 그냥 3월 9일입니다. 2월 달은 28도 29일이잖아. 그죠? 그래도 무조건 3월 9일 되고, 이게 한 달입니다. 알겠죠? 의미를 그냥 참고로 하세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참고로, 이런 말이구나. 여기 이제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가 뭐냐? 첫 번째 하나. 요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비과세 대상이, 요게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잖아. 그죠? 뭐냐 하면은, 우리 왜 아까,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이런 임시 건물은 과세 안 한다 그랬죠? 과세 안 하는데 이게 존속기간이 1년 넘으면 안 되잖아. 그죠? 1년 내에 철거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1년을 초과해버리면 과세되죠? 이게 원칙은 비과세 대상이 1년을 지나버리면 과세 대상 되잖아. 그죠? 그런 게 이겁니다. 비과세에서 과세가 되거나, 이런 게 있죠. 그죠? 아까 왜 이런 거 했었잖아. 우리 일반 80평짜리 주택에 살고 있다가 정축했습니다. 그죠? 50평을 정축함으로써 요거는 표준세율 대상이 뭐가 돼버렸죠? 중과세. 요리 되잖아. 그죠? 요런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랍니다. 30일 내에. 요 30일 내에 신고 납부 안 하면은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요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똑같은 이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집을 샀다. 땅을 샀는데 취득했습니다. 그죠? 취득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 취득하고 나서 이거 그죠? 취득하고 나서 우리가 요거 신고도 안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매각. 취득하고 나서 그 신고 세금 안 내고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취득하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요게 이제 말하면은 과세권자가 알았다. 그죠? 알게 되면 들켰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세금이 80%입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 뭐라 하나? 중가산세라 이랍니다. 무거울 중자 써가지고 중가산세. 알겠죠? 그 중가산세가 몇 프로? 80%입니다. 80%. 이게 80%. 그럼 신고 안 하고 팔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죠? 세금 납부도 안 했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등기도 안 했습니다. 그죠? 신고, 납부, 등기 안 하고 팔았다. 80%입니다. 80%. 이게 2년 내에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젠가 들키면은 80% 내야 됩니다.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그 요 2년까지만 안 들키면 됐거든요. 2년 내에 그랬으니까. 2년까지만 안 들키면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2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80% 중가산세 규정됩니다. 1억짜리 샀다가 내가 신고 안 하고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예? 1억짜리 내가 아파트 하나 샀다가 뭐 상가 건물 하나 샀다 땅을 샀다가 1억 5천에 신고 안 하고 팔았는데 이게 들켰습니다. 80% 내야 되잖아. 그죠? 그 80%가 얼마죠? 4천만 원? 맞습니까? 여기에 80%, 5천에. 팔았는 거는 양도세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무슨 세죠? 취득세잖아. 그죠? 그럼 취득세는 80%가 얼마죠? 8천만 원만 너무 많죠? 1억짜리 샀다가 80% 내보면 안 되지. 8천만 원. 너무 많잖아. 그죠? 예. 얼마일까요? 예. 취득세가 몇 프로입니까? 4%죠. 요 4%의 80입니다. 그래, 실제는 그래 안 크죠. 그죠? 그럼 우리가 낼 세금이 4%인데 여기에 80% 더 내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2% 더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 여기 말하는 80%라는 거는, 그죠? 결국 3.2%를 말하는 겁니다. 3.2%. 그럼 우리가 1억짜리 샀으면 내야 될 세금이 400만 원 내야 되는데 요거 안 냈으니까 그죠? 400만 원에다가 320만 원 얹어서 내야 됩니다. 720만 원 내면 됩니다. 요걸 뭐라 한다? 중가산세라 합니다. 실제는 그래 안 크죠, 그죠? 예, 덩치는 크죠.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이제 미등기. 이거 이제 등기 안 하고 팔았잖아. 미등기 양도가 되니까 요 차익에 이거는 실제 얼마죠? 70%잖아. 그죠? 3,500만 원 내야 됩니다. 양도세. 요거는 양도세잖아. 그죠? 예. 우리가 양도세는 미등기로 팔았으니까 요거는 3,500만 원 내야 되고, 이게 제일 큽니다. 세금 중에서는. 요거는 80% 가는 숫자는 높은데 실제는 요걸 말합니다. 3.2%. 알겠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중가산세인데 요 중가산세 요거 그죠? 여기에서 요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알겠죠? 제외되는 경우가 요게 뭐냐? 의제취득입니다. 의제취득은 중가산세 적용 안 합니다. 그러면 의제취득은 뭐였죠? 아까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또 종류 변경 또 가점주주. 여기 대표적인 겁니다. 정축은 아니고 요거 세 개.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주주는 요 취득하고 나서 요런 거 그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성립하고 나서 팔았다 하더라도 요 80% 중과산세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중과산세에서 제외된다. 요 세금을 우리가 신고납부하는 것은 어디다 해야 되죠?
그 물건이 소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알겠죠? 물건이 소지하고 있는 어디다가 턱광도에다가 세금 낸다. 잠깐 교재 한번 봅시다. 그 이제 신고납부 부가징수 가서 121조 그 121페이지 아래 보면은 부가징수가 나와 있죠. 그죠? 원칙은 턱광도에서 징수한다. 그죠? 뒤로 넘겨보세요. 납세지. 물건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차량은 등록지입니다. 알겠죠? 차량은 등록지에서 내마됩니다. 알겠죠? 나는 만약에 이게 세종시에 살아도 저기 서울 가서 등록하면 서울서 내마되고 부산 가서 등록할 수도 있고 등록하는 곳이 납세지다. 기계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지입니다. 항공기는 김포공항, 공항을 말합니다. 정치장 소재지고,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임목은 임목 소재지고, 광어권은 광구 소재지, 광구, 탄광을 말합니다. 어업권은 어디죠? 어장 소재지. 그리고 9번에 보면은 골프 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성마회원권은 성마장 소재지.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콘도 소재지.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은 종합체육시설 소재지. 요트 보관소, 이런 거구나. 아래 곡에 3번, 같은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죠? 걸쳐 있으면은 요거는 나눠줘야 됩니다. 알겠죠? 예. 즉 말해서 요런 내가 한 필지 땅을 샀는데 요게 경계가 그죠? 요쪽은 말하자면은 세종시고 요쪽은 대전시다. 그죠? 요렇게. 요 경계선상에 땅을 샀으면 요만큼은 대전에 갖다 내야 되고 요만큼은 세종에 갖다 내라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예, 예. 거기 보면은 나누어서 계산한다 나와 있잖아. 그죠? 아래 보면은 납세 절차 나와 있죠. 납부 절차, 예, 거 보면은, 그 신고 납부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3번. 상속은 몇 개월 그랬죠?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그리고 아래 추가 신고 납부의 1번. 취득 후에 중과세가 되었다. 그죠? 그리고 비과세 대상이 거기 바로 1번, 2번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요거. 그죠? 요 내용. 요거는 언제?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알았죠?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다음, 그 가산세 규정. 가산세는 이거. 그죠? 요 규정, 요거죠. 요거, 예, 가산세 규정이다. 그죠? 가산세, 됐고. 그 다음에 그 125쪽에 보면은 4번 아래 보면은 중가산세가 나와 있죠. 중가산세는 몇 프로? 80%. 알겠죠? 예, 80%다. 예,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27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뭐가 있죠? 면세점. 얼마 이하는 부과한다? 50만원 이하. 알았죠? 그 다음 취득세, 부가세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죠? 두 개가 부과됩니다. 농어촌 특별세와 무슨 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붙는다. 그죠? 요 계산하는 것도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죠? 이 취득세. 예, 여기까지 하면 취득세 다 끝났습니다. 그죠? 예, 취득세. 그 아래 문제. 그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그 127쪽에 제일 아래 보세요.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 취득세 주소가 국내에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상속이라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우리나라에 있다 그랬잖아. 그죠? 6개월. 외국에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그럼 60일과 6개월이 정답이죠. 그게 답입니다. 알겠죠? 예, 답. 예, 끝났습니다. 그죠? 요게 취득세. 예, 취득세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 이제 알겠죠? 그죠? 취득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겨보세요. 이제 넘어가서, 시간이 좀 남아서 요거 할게요. 요거. 등록세, 요거. 예, 요거. 잠깐 보고 갈게 보세요. 그게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138쪽에 보면은, 그게 이제 등록 면허세죠. 등록세다. 그죠? 요거. 요 등록 면허세는 뭐 자세히 할 거 없습니다. 예, 기본적인 사항만 알면 되니까 요거는 등록 면허세. 요 등록 면허세는 첫째, 그죠? 납세 의무자, 과세 요건 네 가지 요거, 그죠?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요거 알아보고, 그 다음 등록세, 요 과세 대상이 뭔지 알아보고, 요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 표준이 뭔지 알아보고, 그죠? 그 등록세에 대한 세율이 몇 프로인지, 그죠? 예. 요 등록세는 그러면은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느냐, 납부 딱 하고 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되잖아. 그죠? 끝. 요게 등록세. 요 간단하게. 등록세 나오면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나오니까 뭐 이거는 너무 우리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여기에 대한 뭐 요약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요 등록세에 대한 요 등기 등록이다. 그죠? 요 등록세, 요거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과세한다. 요거는 형식 과세라 이랍니다. 첫째, 특징이 형식 과세다. 두 번째, 요 등록세는 수수료 성격입니다. 그 성격이 세금이지만은 그 성격은 수수료 성격입니다. 수수료. 그래서 수수료 성격이다 보니까 이거는 면세점이 없다. 요거는 최저 6,000원입니다. 알겠죠? 최저 6,000원. 면세점이 없다. 수수료 성격이니까. 그리고 한 번 납부한 수수료는 이게 만약에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환급이 안 됩니다. 환급. 그 면세점도 없다. 환급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 이제 등록세 특징, 성격. 특징 두 가지. 형식 과세다, 수수료 성격이다. 알겠죠? 그 다음, 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죠?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다. 그죠? 그 등기를 받는 자. 공부상 소유자죠. 그죠? 그 공부상에 말하자면은 공부상의 등기 소유자, 공부상에 말하면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죠? 공부상 등기 권리자다. 등기 권리자, 등기 등록을 받는 자다. 그죠? 등기 권리자다.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집을 팔았다.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으면은 누구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을이죠. 을이 권리자잖아. 그죠? 이 사람은 의무자.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된다. 알겠죠? 을. 그럼 만약에 갑은 건물 주인이고 을은 세입자다. 세입자인데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받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갑은 누구라 하죠? 전세권 누구라 하죠? 설정자죠. 을이 누구죠? 전세권자죠. 누가 등기 권리자 되겠죠? 전세권자. 그죠? 전세권자. 을이 등록세 내야 됩니다. 갑 개인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은 갑은 저당권 설정자가 될 거고 은행은 누가 되죠? 저당권자. 등기 권리자는 누구죠? 은행이죠. 은행이 납세 의무자. 알겠죠? 그 을이 전부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에 만약에 전세권을 요거 말소를 합니다. 그죠? 말소 등기를 하면은 을에서 갑으로 넘어가죠. 요 경우에는 세금 누가 내야 되죠? 갑이 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되잖아. 반대로. 그죠? 요 저당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말소한다면 이때는 등기 권리자 누가 되죠? 갑이 되겠죠. 이 사람이 세금 냅니다. 설정자.
알겠죠? 예, 이게 우리 납세 의무자다.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알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과세 대상. 요 과세 대상은 우리 대표적인 이제 전세권 설정입니다. 그죠? 요 전세권 설정이 있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그리고 지역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죠. 경매 신청, 저당권, 등기, 그리고 여기 하필 등기. 하필하는 거는 필지를 합하는 거죠. 그죠? 하필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이거 뭐 등기입니다. 등기. 예, 등기하는 거. 하필 등기. 지목 변경. 알겠죠?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다. 그죠? 등기. 요런 이제 과세 표준 하면은 전세권의 과세 표준은 전세금이죠. 그 전세금이 과표잖아. 그죠? 전세금이 되고. 임차권 요거는 지금 월 임대차 보증금인데, 아니, 여기 통과 안 됐는데, 뭐, 대부분 보면 보증금, 이게 이제 뭐, 이래 나와 있는데, 일단 보증금을 아세요. 보증금. 지역권은 요역지, 성역지가 아니고 요역지. 요역지 알죠? 요역지 알죠? 예. 요역지 땅값입니다. 요역지 가액. 그 다음 지상권 가등 이거는 부동산 가액. 그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하고, 요거 있죠. 그죠? 요거는 채권 금액. 저당권은 우리가 돈 빌린 금액이 있죠.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한다. 채권 금액. 근데 요거 있죠. 그죠? 하필 등기에 이것도 여러 하면 되면 지, 말, 구. 하지 말고, 예? 한 건당. 요 건당 6,000원입니다. 최소 금액. 알겠죠? 그 외에는 전부 우리 0.2%입니다. 세율이 0.2%. 그 등록세 우리 세율이 여기 쉽습니다. 0.2%. 만약에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죠? 1억짜리 전세권을 설정했다. 세금이 몇 프로죠? 0.2%. 20만 원입니다. 저당권 1억짜리 해도 0.2% 20만 원입니다. 상식을 안 놓으세요. 저당권 이런 거, 임차권, 여기 주로 이제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죠.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죠. 뭐 이런 거는 가끔 하지만 자주 하죠. 그죠? 이런 거는 0.2%입니다. 아시죠? 그러나 요 말소할 때는 얼마? 6,000원입니다. 6,000원. 6,000원. 알겠죠? 어떤 분 제가 6,000원이라고 한 게, 어떤 분 와서, 나는 말소할 때 5만원 줬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요거 6,000원입니다. 알겠죠? 한 건에 6,000원. 네. 요건 얼마라 그랬죠? 0.2%입니다. 0.2%. 등록세는 모두 몇 프로다? 0.2%. 하, 지, 말고, 요거, 말소. 알겠죠? 네. 요거 우리 시험에도 2번 나왔습니다. 요거는 한 게 얼마? 6,000원. 한 건, 2건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우리는 무슨 세? 종량세. 그죠? 6,000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 그죠? 액수가 정해져 있다. 무슨 세? 정액세이랍니다. 정액세. 요런 거는 우리가 율이 정해져 있잖아. 그죠? 율이 정해져 있다. 무슨 세? 정률세라 이랍니다. 정률세. 그 다음 납부. 요 세금 어디다 내느냐? 언제 내느냐? 등기 등록 전까지 우리 등기 등록 할 때 내면 됩니다. 그죠? 등기 등록 전까지 세금 내면 되고. 그런데 요 경우에인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표준세율 대상이 방금 우리 지도시 나왔던 똑같습니다. 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그죠? 또는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내야 됩니다. 30일 내에. 요 30일 내에 안 내면은 뭐가 부과될까요? 가산세. 똑같습니다. 신고불성실과 뭐가 붙는다? 납부불성실. 알겠죠? 요게 무신고는 얼마? 몇 프로? 20%. 과소는 몇 프로? 10%.
부당은 몇 프로? 40%. 똑같습니다. 과소. 납부는 하루에 얼마? 0.03%. 알겠죠? 예, 여러분. 자, 요게 이제 표준세율입니다. 그죠? 표준세율인데, 요게 표준세율이잖아. 그죠? 세율인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중과하는 거. 세금을 많이 과세할 때 있습니다. 요게 언제냐? 딱 하나 있습니다. 저기 수도권에 법인, 설립, 전입에 따른 등기. 알겠죠? 예. 수도권에 아까 왜 과밀 억정료 나왔죠? 그죠? 서울 지역의 법인 설립증에 대한 등기 요겁니다. 요게 얼마냐? 요거는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합니다. 3배. 알았죠? 3배 중과세다. 과세하는 경우 있다. 뭐 중과세 나오면 또 비과세 따라 나오겠죠. 그죠? 요런 거. 비과세는 당연히 국가가 등기 등록하는 거는 과세 안 한다. 그렇게 했죠. 그죠? 국가기관이 하는 거 등기 안 합니다. 세금 과세 안 합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등록,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로 이런 거 과세 안 한다. 또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 등등, 행정 등등 이런 행정사무 관련에 대한 이런 등기 등록권은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끝났습니다. 나오면 여기서 한 문제. 제가 이제 평균 볼 때는 보면 여기에 매년 안 나오고 3년에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3년에 보면은 나오다가 한 번씩 빠지고 이렇습니다. 등록세가. 나오면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요 정도는 알아놔야 되잖아. 그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지도 않고, 그죠? 특징, 무슨 과세? 형식과세. 무슨 성격? 수수료 성격. 최저 얼마? 6,000원. 환급 안 된다. 특징. 알겠죠?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등기권리자. 그죠? 이런 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다. 과세 대상은 대표적인 뭐죠? 전세권. 그죠? 임차가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런 거. 전세권은 뭐가 되고, 전세금, 여기 과표가 된다. 그죠? 과표. 요거는 한건 나, 6천, 요런 걸 무슨 세? 종량세를 한다. 그죠? 등록세 기본세율은 몇 프로? 0.2%. 요건 한건 나 얼마? 6,000원이다. 그죠? 요거는 등기 등록 전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런 특별한 경우는 사유 발생부터 며칠 내에 낸다? 30일 내에. 요거 안 내면은 뭐가 되고? 가산세. 그죠? 요거 가산세하고 취득세 똑같잖아. 그죠? 똑같고. 중과세가 있다. 수도권에 법인 설립 전입하면은 몇 프로, 몇 배? 3배 중과세. 그죠? 3배.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누가? 국가가 하거나, 법원이 하거나, 행정구역 변경, 요런 거는 과세 안 한다. 알겠죠? 요게 등록세. 알겠죠? 예, 요겁니다. 여기 가면은, 예, 장하고 책을 한번 보세요. 예, 그 책에 보면은, 139쪽에, 그게 문제 잠깐 하나 보고 갑시다. 예, 다음의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세요. 1번. 이 지방서 중에서 도세다. 이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요 등록세는 도에서 징수합니다. 도에 징수하고, 요 면허를 어디서, 구에서 징수합니다. 구. 그래서 우리가 등록 면허세를 도구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요거는 구에서 하다 보니까 묶어서 뭐라 하죠? 도구세. 알겠죠? 취득세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특광도세인데 요거는 무슨 세? 도구세라 합니다. 도구. 그 다음에 2번에 지방세 보통세다. 3번 등록세는 그죠? 그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거다. 그죠? 조세고. 등록세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한 후가 아니고 뭐죠? 전에 해야 되죠. 그죠? 요걸 우리가 납부하고 나면은 납부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 등기하기 전에 내야 되죠. 알겠죠? 그게 틀렸네요. 그죠? 등록세는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이런 말이고. 넘겨보세요. 143쪽.
그 위에 문제가 나와 있죠. 그죠? 예, 그거 한번 보세요. 문제. 갑이 은행이네, 은행에서 1,000만원 융자 받기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갑이 은행에서 1,000만원 융자 받기 위하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세 납세 의무자 누구? 등기 권리자잖아. 그죠? 누구 앞으로 등기하죠? 은행. 은행이 납세 의무자. 알겠죠? 은행이다. 은행이 납세 의무자. 답입니다. 은행. 네. 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게 뭐 하나 나왔던 거. 146쪽에 예, 아래 거기 문제 하나 더 보세요. 지방세 등록세입니다. 그죠? 예, 등록세인데 등록세 과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다. 신고 없으면 맞죠? 그죠? 예, 아까 질서 똑같습니다. 예, 신고 없으면 시가 표준액이고 건물을 정축한 부분을 보존 등기할 때는 정축에 소요된 비용이 과표가 되고 채권 금액에 의하여 우리가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하는데 요 채권 금액인데 요 금액을 알 수 없으면 최고액을 합니다. 채권 최고액을 합니다. 이 최고액. 요즘 보면은 뭐 110% 이래 합니다. 그죠? 채권 최고액이고. 다음에 4번에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이면은 그 거래 지분의 가액, 각각 지분 가액 공동 소유니까 그죠? 가액을 따로해서 가액으로 하고. 5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면은 가액이 증가했으면은 그 증가한 가액으로 하는데 재평가 전에 가액을 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증가했으면은 그 증가한 가액을 과표를 합니다. 증가한 가액이다. 알겠죠? 예. 다음 뒤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가서 쭉 넘어가서 예, 그 부분은 지금 뭐 알 거 없고 뒤로 제일 뒤로 한번 가봅시다. 제일 뒤로 가면 155쪽을 한번 보세요. 그게 문제. 부동산 등기의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요거 한번 봅시다. 1번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할 때 납세지는 옳은 거 찾습니다.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고 뭐죠? 물건 소재지죠. 그죠? 예, 틀렸다. 그죠? 1번은 틀렸고 2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다. 등록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합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죠? 그래 틀렸다. 그죠? 3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고 나서 과세 대상이 되면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신고. 이건 틀린 말 없죠. 그죠? 정답. 다음 4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0일이다. 그 30일이 아니고 등기 등록 전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하는 등기소에 신고 납부한다. 등기소가 아니고 지자체, 그죠? 즉 여기죠. 도나 구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거지 등기소에 신고 납부는 아니다. 그죠? 그게 맞는 거는 3번. 요래 해서 우리 문제는 또 나중에 달아볼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시 할 겁니다. 알겠죠? 예.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